너희들은 쓰레기예요. 과제도 이렇게 안 하고 맨날 집에만 가고 싶어 하고 마치 집에 보내주면 다 할 것처럼 얘기하면서 안 하고. 잘했어요. 자, 299번 보겠습니다. 집중.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자, 함수의 치역이 이럴 때 정의역에 속하는 정수의 개수는 그림 그려서 해석해야겠죠? 자, 유리함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했나요?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구하는 방법 얘기 드렸죠? 분모의 x의 개수를 1로 만들고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 얼마예요? x점근선 마이너스 1입니다. y점근선은 분자의 x의 개수 2고요. 분자에 있는 값 k는 어떻게 구했냐면 a 또는 k로 표현했었죠? 이걸 분자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9죠. 아, 그러면 분자에 있는 게 음수인 친구네요. 그럼 이 그림을 계략적으로 그리면 x점근선 마이너스 1, y점근선 2, 그리고 음수니까 왼쪽 위랑 오른쪽 아래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면 분명히 y절편하고 x절편이 있겠죠? y절편은 x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어이구 마이너스 7이네요. 개 밑에 있네요. 마이너스 7이고요. y점근선은 마이너스 7, 점근선이에요. y절편은 마이너스 7, x절편은 y값을 0으로 만드는, 다시 말하면 분자가 0이 되는 순간이죠. 얼마예요? 2분의 7입니다. 그래서 2분의 7 여기쯤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지나는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요. 됐죠? 자, 그래프 계략적으로 그렸고요. 문제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치역, y값의 범위가 나와 있죠. y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아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상으로는 여기 체크를 해서 이 아래 부분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y는 5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2가 여기 있으면 5는 여기쯤 있겠죠? 그럼 5보다 크거나 같은 걸 가지려면 그래프에 이 부분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때의 x값 구하시고 이때의 x값 구해서 생각해보면 여기 알파라고 놓으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그림이고 그걸 만들어내는 x의 범위는 알파부터 여기 들어가니까요. 여기는 안 들어가죠? 이렇게. 알파와 마이너스 1 사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베타라고 놓으면 베타 들어가고요. 쭉 내려가면 마이너스 1은 안 나오니까 이 사이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알파와 마이너스 1 사이. x는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건 x는 베타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가 되겠죠. 점근선이라 마이너스 1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직접 구해야죠. 그래서 y값이 5가 나오는 순간을 찾을 겁니다. 그럼 얘가 5가 되는 순간이니까 정리하면 2x-7은 5x 플러스 5죠. 넘기고 넘기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2는 3x. x 얼마? 마4. 여기 알파 값은 마4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는 x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찾아야죠.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은 역시 정리하면 2x-7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 넘기면 3x는 6이네요. x가 얼마? 2일 때입니다. 이 점은 2일 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과 2 사이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정수의 개수는 마4, 마3, 마2, 마1 빼고요. 그 다음에 0, 1, 2 6개네요. 직접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시는 거예요. 공식 같은 거 없습니다. 넣어서 구하시는 겁니다. 그래프를 못 그리면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꼭 그려내실 수 있어야 돼요.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선생님이 설명드렸죠. 점근선 찾는 거랑 이런 거 다 드렸습니다. 자, 302번입니다. 이번에는 정의역 x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최소값은 특별한 멘트 없으니까 y의 가장 작은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y의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림을 그려봐야죠. 그림을 그려서 어떤 이 친구인지 찾아봐야죠. 보셨어요? 자, 어떤 친구인지 찾을 거고요. 자, 이거는 표준형이네요. 일반형 아니고 표준형이죠. 다이렉트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친구의 x점근선은 마이너스 3이고요. y점근선은 a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분자에 있는 값이 2죠. 그럼 이 친구는 어디랑 어디? 마이너스 3하고 몰라요. 마이너스 3하고 왜?
마이너스 3하고 얼마인지 몰라요. 그냥 A라고 여기 놓겠습니다.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냥 임의로 놨어요. 이 그림을 그리고 양수잖아요.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 그려줄 겁니다. 대충 그리면 되겠죠. 여기서 어차피 뭐가 없으니까 A 값이 없으니까 몰라요. 자, 이런 그림인데 우린 뭐부터 뭐 가져온대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를 가져온다고요. 그럼 그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럼 가장 작은 y값은 어느 순간에 존재하겠어요? 이때 존재하죠. 그래서 x에 1을 넣으면 y의 가장 작은 값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대입해보죠. 대입하겠습니다. 1 집어넣으면 4분의 2 더하기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a값 나올 수 있겠죠. 그림 그려보셔야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302번이네요. 밖에 많이 덥죠? 밖에 개 덥죠? 네, 조명까지 켰어요. 네. 그럼 다 왔으니까 선생님이 그 방학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선생님이 방학 프로그램 끝나면 그거 기념품 하나 드린다고 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그 기념품을 좀 볼게요. 둘, 넷, 여섯, 일곱 다 있죠? 선생님 얼굴 박혀있는 티셔츠요. 조용. 뜯어보세요. 뜯어보세요. 진짜 여기 안에 설마 들어있는 거 와, 아니야? 그러면 진짜 감당. 뜯어보세요. 여기 안에 안 들어있는 거. 근데 이거 포장 뜯기가 아까워. 아니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버릴 건데요. 포장은 다 버릴 거죠. 그냥 북북 찢으세요. 아, 여기 안에 크서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막. 북북 찢으세요. 상관없어요. 뭐. 선생님, 진짜. 어차피 다 버릴 거면. 싫어. 이거 메이드 차이. 오, 됐다. 케이스가 차이 나죠, 케이스가. 네, 네. 크서치가 있어 주가지고. 네. 아. 그래서 샤프입니다. 샤프고요. 방법이 샤프고요. 거기에 각인도 되어 있어요. 26년 썸머에서 26점 S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아직 우리 수업이 오늘 빼고 한 번 더 남긴 했지만 방학 동안에 어쨌든 일찍 나와서 물론 모든 분들이 일찍 나오진 않았어요. 진짜. 공부 안 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끝까지 다 나오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나 이럴 거 어제 뭐라고요? 저 신발 좀 대로 준다는데. 각인이 그거죠. 네, 그게 선생님이 직접 넣은 각인. 아니 저 어제 권순원 이렇게 넣어주지 그랬어요. 창피하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아니 여기 얼굴 다들 그리고 권순원 있으면 약간 니네가 내 걸 훔쳐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니 제가 개명을 했어요. 이 칼로 박아. 자, 됐죠? 다음 보겠습니다. 305번 보죠. 305번. 역사의 중심에서 케이스 버리고 할게요. 아니요, 이따가 버리세요. 이따가 버리세요. 자, 305번입니다. 305번. 함수 y는 2x 플러스 4분의 6x 마이너스 1의 그래프가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3인 원이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난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려면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고요. 자, 요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정리하면 분모의 x의 개수가 1이 아니네요. 분모 분자 2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은 y는 x 플러스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적고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고 분자의 x의 개수 3이 점근선입니다. 그럼 요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k값 나온다고요. 자, 그럼 얼마냐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이죠. 그럼 얘는 음수네요. 점근선 기준으로 왼쪽 위랑 오른쪽 아래 그려질 겁니다. 자, x는 마이너스 2 여기 있고요. y는 3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거고요. 이렇게 하나 그려지는 거죠. 자, x에 0 넣으면 y값 얼마죠? 네. x에 0 넣으면 y값 얼마죠? 마이너스 4분의 1이네요.
그 다음에 y가 0이 되려면 x는 6분의 1이어야겠네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 느낌으로 지나는 친구입니다. 됐죠? 개형은 그렸어요. 그랬는데 문제에서 원도 그려야 되는데 이 원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3이래요. 어디예요? 정확히 여기죠. 점근선의 교점이라고요. 그럼 우리 점근선의 교점 이야기 나오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 정확히는 점대칭을 이루고 있고요.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라면 그 원은 당연히 중심에 대해서 점대칭이고요. 기울기 1인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고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입니다. 그럼 사실은 이 친구가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요 유리함수도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만나는 점이 있다면, 만약에 만나는 점이 있다면 그 만나는 점들도 사실은 점대칭을 이루고 있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모두 다 점대칭인 형태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그 친구들은 y는 x에 대해서도 대칭이고요. 기울기가, 정확히는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에,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도 사실은 대칭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내 교점의 y좌표, 여기에 y좌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냥 순서대로 적죠. y1, y2, y3, y4라고 했는데 저거 4개의 합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아까 점대칭이라고 했어요. 점대칭은 무슨 뜻이냐면 이 점에 기준점을 연결하고 거리가 같고 같은 방향으로 가면 얘가 존재한다고요. 그럼 얘랑 얘의 중점이 이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의 y좌표, 이 친구의 y좌표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둘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y좌표 얼마 나와야 된다고요? 3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y1하고 y3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3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y1 더하기 y3는 얼마라고요? 6인 거예요. 그럼 똑같은 구조니까 y2 더하기 y4도 얼마겠어요? 6인 거죠. 그러면 6 더하기 6이니까 얼마? 12.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래프의 대칭성을 활용한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정석 볼까요? 이게 좀만 더 풀어주시면 안 돼요. 안 정석 돼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정석 조금 내놔봐. 정석 조금 제 정석 연습 문제 볼까요? 정석은 내 이상형이야. 정석 싫어. 쓸데없는 소리는 안 하면 안 됩니까? 선생님 힘들어요.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딴소리 하면 많이 힘듭니다. 보세요, 진짜 개 깔끔해요. 방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자고 얘기했잖아요. 야, 얘 정석 뭐? 아이클레인은 클레인 알아요. 대경이 문 닫아가지고 대경이가 80% 세일한다고. 자, 연습 문제 12-9번 보죠. 다음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그릴 수 있어야죠.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드렸었냐면 되게 많이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수학의 80%는 그래프 그리고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프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그리냐, 해석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하냐가 문제의 난이도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그래프는 모두 그려낼 수 있어야죠. 모두 그려낼 수 있어야 돼서 이 친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어떤 친구야? 여기 있는 6개요. 4개, 5개군요. 이 5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자, 얘부터 먼저 해볼까요? 12-9번입니다. 연습 문제 12-9번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친구는, 두 번째 이 친구는 y는 x 플러스 1분의 1. 얘에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네요. 우리 x에만 절대값 씌우면 외웠어야 됩니다. x에만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풀었죠? y축 오른쪽 부분을 남긴 다음에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y축 오른쪽 부분만 남겨서 그려야죠. 자, 이 친구 점근선 얼마입니까?
x 점근선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y 점근선은 0입니다. 그리고 양수니까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 그려지는데 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어차피 y축 오른쪽 부분만 그린 다음에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할 거예요. 그럼 이 부분만 있으면 된다고요. y절편 찾아서 그거의 오른쪽 부분만 그리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y절편은 x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고 1이네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우리 어차피 필요한 건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됐죠? y축 오른쪽 부분 살린 다음에 그 친구를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해서 그리는 겁니다. 얘예요. 이런 거 여러분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는 여기에 변수까지 들어간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그리실 수 있어야 되고요. 끝났습니다. 자, 3번 보죠. 3번 보시면 이 친구는 x에만 절대값 씌운 거 아니고요. 식전체에 씌운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값 안에가 양일 때, 음일 때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럼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지금 누구예요? x랑 x-1이죠. 그럼 x랑 x-1이 양일 때, 음일 때로 나눠 본다면 사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다랑 x-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다인데 이 친구가 사실은 뭐예요? 1보다 크거나 같다, 작다죠. 그럼 우리는 x를 0과 1의 기준으로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호는 어느 쪽에 붙여도 사실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얘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y는 하고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과 1 사이일 때,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럼 x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 지금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 양이에요? 음이에요? 이 순간에? 음이죠.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친구 양이에요? 음이에요? 음입니다. 그럼 절대값 벗으면서 모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고요. 됐죠? 자, 그럼 이거 그림 그려서 이 영역 가져오면 되고요. x가 0과 1 사이입니다. 그럼 이 친구는 양이에요? 음이에요? 현재? 양입니다. 이 친구는 양이에요? 음이에요? 음이죠. 그럼 음이니까 이 친구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요. 위에 있는 친구는 그대로 나오는 거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죠? 그래서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정리할 수 있는 걸로. 요렇게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자, 최종 형태. x-1분의 x 플러스 1 그래프를 그려서 x가 0보다 작은 거 가져올 거고요. 자, 여기는 약분할 수 있겠죠. 약분할 수 있어요. 근데 약분하려면 나누는 값이나 식이 뭐가 아니란 조건이 있어야 돼요? 0이 아니란 조건이 있어야 되죠. x-1이 0이 아니란 조건이 있으면 약분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x-1은 0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범위에서 이야기할 거잖아요. x-1이 0이 되려면 x가 1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범위 내에는 x가 1이라는 조건이 없죠. 그러니까 약분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돼요. 언제? x가 0과 1 사이면요. 됐죠? 자, 그럼 여기요. 약분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1이 있잖아요. 그럼 분리합시다. x가 만약에 1일 경우와 x가 1보다 큰 경우로 나누면 x가 1보다 크면 이거 0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x가 1이에요. x가 0인 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워놔요? 네, 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1일 때의 함수 값은 없는 겁니다. 예성씨, 딴 생각하지 말고 보세요. 어디 가서 이렇게 함수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거 고등학교 가면 없습니다, 이제. 예, 다 그릴 수 있다고 가정하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 고등학교 갔는데 그걸 못 따라가면 사실은 뭘 가르쳐도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잘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알겠어요? 이거 못하면 그 사실상 수학을 못해요. 고등학교 수학. 어떡해. 뭘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그림 그릴 거예요. 이 그림은 점근선이 얼마랑 얼마예요? 다이렉트로 1하고 마이너스 1이죠. 아, 1하고 1이네요. 미안해요. 1하고 1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저기에다 1 집어넣으면 2니까 여기랑 여기 그려질 건데 어차피 x가 0보다 작을 때만 가져올 거죠. 그러면 이 부분만 그릴 거고요.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1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 지나는 이런 친구라고요. 요것만 필요합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만 가져오니까. 이건 안 가져와요. 빵꾸 뚫리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죠. 그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가져오니까 여기 색칠되고 1보다 작을 때 안 가져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일 때는 값이 없어요. 빵꾸 뚫리는 걸로 끝나는 거고요. 소위 한 번만 더 그러면 죽탱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y는 1 그래프는 이거죠. 이건데 이 그래프 그려서 x가 1보다 클 때만 가져오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거예요. 이게 세 번째 친구를 그려낸 그래프입니다. 이 정도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이거 못 그리면 못 한다니까요. 실제 문제는 이걸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덧붙여서 해석하는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래프도 못 그리면 해석할 수가 없죠.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나중에 그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못 그립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거 다 받아 적으세요. 받아 적으세요. 받아 적으세요. 거짓말 하지 마. 그림만 그렸잖아. 하나도 안 봐. 이거 다 썼어? 선생님. 이거 다 썼어, 이거? 쓸 시간 이거 다 썼어? 잘했어. 잘했어. 못 쓴 건 영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xy 더하기 x 플러스 y는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수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y는 꼴로 바꿔야 되죠. y가 있는 친구랑 너 나와서 무릎 꿇어. 이씨, 죽탱이만. 자, y가 있는 친구와 y가 없는 친구로 묶을 거고요. 이렇게 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그럼 y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림을 그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 됐나요? 근데 하나 물어보죠.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올 때 뭔 짓을 했나요? 나눴네요. 나눴네요. 나누기 위해서는 나눈 게 뭐가 아니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건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만 쓰는 거예요. 됐죠? 됐죠? 그럼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인 겁니다. x가 마이너스 1이면 넣어보면 되죠.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y 플러스 마이너스 1 더하기 y는 1. 그러면 마이너스 y 플러스 마이너스 1 더하기 y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모순이네요. 모순이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값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됐죠? 그럼 우리는 그냥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 영역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요거는 기본적인 유리함수 그래프니까 그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구조가 똑같아요. 자, 그럼 1번 봅시다. 우리 그래프 그리려면 y는 꼴로 바꿔야 돼요. y는 꼴로 바꿔야 되니까 분모에 있는 xy를 양변에 곱해보겠습니다. 그럼 y 더하기 x는 xy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꼴로 바꿔야 된다고요. y가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로 나눠서 y 1-x는 마이너스 x라 y는 1-x분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요. 역시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때 뭔 짓 했어요? 나눴죠. 1-x는 0이 아니다. 즉 x는 1이 아니다라는 가정하에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 더 있어요. 처음 식이 이거잖아요. 분수 형태죠. 우리 분수 형태를 썼다는 건 기본적으로 분모가 뭐가 아니란 내용을 깔고 있는 거예요. 0이 아니란 내용을 깔고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x가 0이 아닐 때랑 y가 0이 아닐 때의 이야기만 쓰겠다를 깔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도 해야죠. x가 1이 아닐 때예요. 그럼 x가 1이라면 저기 주어진 식에 x에 1 넣어볼게요. 1 더하기 y분의 1은 1. 이걸 만족시키는 y값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건 무조건 0은 될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1일 때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방금 찾았고요. 이 그래프 그릴 건데 우리는 이 그래프는 x의 개수가 1이 아니죠. 분모 분자의 음수배부터 하겠습니다. x-1분의 x. 이거 그림 그릴 거예요. 점근선 뭡니까? x 점근선 얼마예요? 1이죠? y 점근선 얼마예요? 1입니다. 자, 그리고 1 집어넣으면 1이니까 여기랑 여기 그려지는 이런 친구예요. 0 집어넣으면 0이죠? 여기 지나네요, 정확히.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그래프는 x가 0일 때 못 가져오고 y가 0일 때 못 가져온다고요. x가 0일 때 y가 0일 때 딱 여기 하나 있네요. 그래서 사실 이 그래프는 여기가 빵꾸가 뚫려 있는 그래프인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네, 저희가 분모가 0인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그래프랑 이 식하고 이 식이 정확히 같은 식은 아닙니다. 분모에 0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그 개념 때문에. 됐죠? 그림을 모두 그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도 못 그리면 방학 때 한 게 없는 거예요. 방학 때 한 게 없고 그냥 선생님이 준 샤프만 받아간 것 뿐입니다. 돈 100만 원 내고 샤프 받아간 것 뿐이에요. 티셔츠. 와, 30만 원. 아니 겨울방학이 안 온다. 돈 100만 원 내고 샤프 받아간 겁니다. 샤프. 그럼 100. 너무 손해잖아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12-13. 함수 그래프가 3,1을 지나고 2,1에 대하여 대칭이다. 주탱이 맞아요, 너 진짜. 자, 2,1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유리함수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었죠? 점근선의 교점. 그래서 이 점이 사실은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점근선을 구해본다면 X점근선은 마이너스 C고요. Y점근선은 A가 됩니다. 근데 그게 2고 1이라고요. 나왔네요. C는 마이너스 2고 A는 1인 겁니다. 그럼 주어진 식 fx는 뭐가 되냐면요. 대입하면 x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b인데 이 친구가 3,2를 지난다고요. 그럼 b 값도 구할 수 있겠죠. 됐죠? 넣어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6번 보고 리마인드로 넘어가죠. fx에 대해서 f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그래프와 일치하였다. 근데 f 합성 gx가 x를 나왔어요. 나와버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요. 예성이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들어온 값이 그대로 나왔네요. 들어온 값이 그대로 나오는 함수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항등함수요. 자, 현서 고만자고요. 합성을 했는데 항등이 나올 경우 둘이 무슨 관계라고 하죠? 역함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G는 F의 역함수라는 말을 돌려서 표현한 겁니다. 그럼 우리 지환씨, 유리함수에서 역함수 구하는 방법 뭐였습니까? 이 유리함수에서 역함수 구하는 방법 뭐였어요? 어디랑 어디의 위치를 바꾸고 부호를 바꾸는 거였습니까? 외우자고 했죠, 이건? 얘랑 얘의 위치를 바꾸고 부호를 바꾸면 역함수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gx는 뭐가 되냐면 x-3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됩니다. 됐죠? 자, 근데 f랑 g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했으니까요. 주어진 x자리에 x-m을 넣고 y자리에 y-n을 넣어서 x-m 플러스 2분의 3 x-m 플러스 4인가요? 4. 얘가 얘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개수 맞춰서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통분해서 정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더해드려야 되나요? 네. x-m 플러스 2분의 3 x-m 플러스 4는 4 더하기 n은 x-3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게 성립한다고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분모의 x의 개수 이거 어차피 통분해도 분모는 이걸로 똑같으니까요. x의 개수 1이죠? x의 개수 1이죠? 그럼 요 뒤에 있는 2-m이 마삼이어야겠죠? m은 얼마? 5가 됩니다. 그래서 m에 5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하고 통분까지 해서 정리해 주시면 n값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시간이 그냥 멈췄나? 현서야, 그렇게 많이 피곤해요? 끼고 나면 이렇게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개소리를 디테일하게 하면 혼납니다. 선생님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피곤해하고 졸려하는데 이게 혹시 내 탓이 아니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업을 개재밌게 하거나 혹은 미친놈처럼 수업을 하면 너희들이 안 잘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간단합니다.
사실 여러분을 재밌게 해드리는 건 졸라 간단해요. 근데 재밌으면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 머릿속에 무언가 남는 게 어렵습니다. 두 개를 다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전 그래서 학교에서 자고 왔어요. 옛날에 다 해봤는데 했더니 웃긴 것만 기억하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물 마시다 사람이었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재밌는 것보단 요런 걸로 수업을 열심히 하는 걸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개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자, 7번입니다. 리마인드 7번입니다. 리마인드 7번 보시면요. 벌써 20일 차예요, 리마인드가. 소희야. 이렇게 저 여기서 공부하기. 안 자려고 학교에서 자고 왔어요. 그래요. 학교에서도 안 자고 여기서도 안 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7번입니다. 방정식의 근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제곱의 루트죠. 제곱의 루트는 뭐랑 똑같나요? 제곱의 루트는 뭐랑 똑같나요? 절대값과 같습니다. 절대값과 같아요. 그래서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 x-2랑 같죠? 는 x제곱 빼기 4입니다. 그럼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양일 뜸일 때 나와서 문제 풀어야 되는데 교점으로 그냥 접근해서 문제를 풀게요. 그럼 얘는 y는 절대값 x-2와 y는 x제곱 빼기 4의 교점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자, 그럼 y는 x제곱 빼기 4는 어떻게 그려져요? 0,-4를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하죠? x절편 얼마랑 얼마예요? -2랑 2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식전체의 절대값 씌워져 있네요. 식전체의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위에 있는 건 그대로 그리고 밑에 있는 것만 대칭 이동해서 올리죠. 그럼 보세요. 이 친구는 -2랑 2를 지나는 이렇게 생긴 친구였었어요. y는 x-2. 근데 그 친구를 x축 위에 있는 건 그대로 그리고요. 그럼 식도 그대로겠네요. y는 x-2. x축 밑에 있는 건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해서 올리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면 얘는 x축 대칭했으니까 y의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y는 x-2, 즉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교점이 하나, 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명확하게 2죠? 구할 필요 없겠네요. 그러면 얘만 구하면 되는데 얘는 이 친구와 얘의 연립방정식의 근이죠. 그래서 x제곱 빼기 4와 얘를 연립합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연립하면 넘기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 친구가 사실은 여기 하나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만나는 점의 x좌표 2가 명확하죠. 그럼 얘가 분명히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남은 건 x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하나는 마이너스 3, 하나는 2가 됩니다. 2번이죠. 이런 거 다 그림도 그릴 수 있고 해석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쌤, 저 그때 커피를 안 닦아서 지금 여기 페이지를 못 보여요. 살살 떼보세요. 여기 못 봐요. 자, 14번입니다. 최고 차이의 개수가 1이. 현서씨, 너무 꿀잠 자려는 거 아닙니까? 네, 현서씨, 정신 차리시고요. 맞아요. 선생님이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14번입니다. 최고 차이의 개 재밌잖아요. 존나 재밌다. 이런 건 개기는 겁니다. 죄송해요. 이런 건 개기는 거예요. 이렇게 개기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약간 매기는 거예요. 자, 14번입니다. 최고 차이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2개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3 더하기 G6의 값은 얼마냐라고 되어 있어요. 둘을 곱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사실 fx 곱하기 gx니까 2차 곱하기 2차라 얘가 2차 곱하기 2차 형태가 될 거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지환이 그래도 착한 친구예요. 선생님이 준 샤프 꼭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부를 안 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쌤, 저 어제 샤프 괜히 샀다. 선생님이 계속 샤프 줄 거라고 했잖아요. 아니 근데 바로 내놔 그럼 이 자식아. 네.
옷 주시면, 아니, 이것 주시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차 곱하기 2차 형태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어떻게 하고 싶나요? 인수분해하면. 그럼 누구를 치환할 건가요? X제곱 마이너스 4X. 아니에요. 왜요? 2야.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 그럼 아예 저걸 맞아요. 이렇게 해도 되죠.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바꿔주세요. 그럼 이거는 t 플러스 5가 되겠죠. 훨씬 간단하잖아요. 와, 대박. 그죠? t-2, t 플러스 7 해서 정리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간단하죠. 그래서 t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4라고요. 와. 인수분해 한 큐에 되죠. t 플러스 1, t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t를 다시 돌리면서 동류항 정리까지 해본다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하고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하고요. 자, 요거 한 번 더 인수분해 되죠? 요거 인수분해 되나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두 개로 인수분해 되고 얘도 두 개로 인수분해 되면 사실 이렇게랑 이렇게가 fx, gx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는 얘만 인수분해 되고 얘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런 일은 못 일어나는 겁니다. 됐죠? 그쵸. 자, 그래서 케이스가 두 개예요. 첫 번째,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인 경우랑 두 번째 케이스,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인. 이게 fx냐, 이게 fx냐. 이렇게 두 개 이야기가 있고요. 두 개 중에 무엇인지는 문제에 gx는 0이 실근이 존재한다. 그럼 이렇게 된다면 gx는 자연히 누가 되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 되고요. 이때 gx는 자연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죠. 근데 아까 이거 인수분해 된다고 그랬죠? 인수분해 된다는 건 근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친구입니다. 됐죠? 그러면 f랑 g를 구했으니까 대입해서 나머지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치환을 하실 때 꼭 이렇게 같은 부분만 하실 필요 없어요. 조금 생각을 넓게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산해 보세요. 자, 17번입니다. 17번하고 종료를 해보죠. 자, 17번 치환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네. 치환은 뭐랑 같다고 그랬죠? 합성하고 같아요. 치환, 합성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범위가 변경된다. 범위 변경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환씨 발. 네, 지환씨 발 조심하라고요. 발 조심하라고. 자, 그래서 치환하면 범위 변경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범위 변경은 연병하지 말고요. 범위 변경은 그래프 그려서 해석할 겁니다. 2x-3을 t라고 치환을 해서요. 가로축 x고요. 세로축 t입니다.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3 있고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근데 우린 이 친구를 그려서 어디서부터 어디 가져올 거냐면 x를 마일부터 3까지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일이 있을 거고요. 여기쯤 3이 있을 겁니다. 마일부터 3까지 가져온다고요. 그럼 t의 값은 마일을 넣었을 때 값보다는 위에 있고요. 3을 넣었을 때 값보다는 밑에 있는 거죠. 이걸로 변형됩니다. 자,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5네요. 3 넣어볼게요. 6 빼기 3이니까 3이네요. 됐죠? 그러면 x의 저범위에 의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5부터 3까지로 변형됩니다. 오, 대박. 됐죠? 그림 그려서 해석하셔야 돼요. 무조건 양끝 아닙니다. 이제 우리 다른 종류의 그래프들도 다루기 때문에 무조건 양끝이라는 건 없어요. 아이고.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5예요. 계략적으로 그리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죠. 꼭지점의 t좌표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얼마예요? 2죠. y좌표는 필요하면 구할게요. 우린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 5부터 3까지 가져올 거라고요. 여기에 2가 있으면 마이너스 5는 한참 왼쪽에 있겠죠. 그리고 3은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 어딘가까지 이렇게 가져올 거라고요. 근데 이 친구의 최대랑 최소 물어보고 있죠. 2차는 좌우가 대칭이니까 최대는 마이너스 5를 넣었을 때 나올 거고요. 최소는 얘가 아니고 요 순간이죠. 가장 낮은 y값은. 됐죠? 자, 그러면 t에다가 5를 집어넣겠습니다. 25 빼기 20 더하기 5네요. 10입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10이 되고요.
최소값은 t가 얼마일 때? 꼭지점 2일 때라고요. 그럼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8 더하기 5니까 얼마예요? 1이죠. 그리고 문제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t는 우리가 임의로 치환한 거예요. t가 5가 나왔다는 건 t가 5? 마이너스 5. 미안해요. 마이너스 5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5네요. 마이너스 5면 25 플러스 20 플러스 5네요. 그러면 50이네요. 아, 됐죠? 그럼 t가 마이너스 5인 순간은 x가 사실은 마이너스 1일 때죠. 그래서 t가 마이너스 5라는 건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의미하는 거고요. t가 2일 때라는 건 t가 여기쯤 있는 거죠. 2일 때라는 건 여기 얘가 2가 되려면 x가 2분의 5인가요? 예, 2분의 5일 때네요. 그래서 x가 사실은 2분의 5일 때 전체의 최소값 1, x가 마이너스 1일 때 전체의 최대값 50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의 해석까지 동반하셔야 돼요. 치환하면 뭐가 변경된다고요? 범위 변경되는 건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그래프 그려서. 치환하고 합성은 같은 개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 10분 쉬었다가 오늘 진도 나가죠. 자,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진도는 무리식 그리고 조금 있다가 무리함수 할 겁니다. 무리함수 할 거고요. 사실 무리식 파트는 우리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다 배운 거예요. 다 배운 건데 다시 한 번만 리뷰하는 느낌으로 갈 겁니다. 아까 문제 풀면서도 나왔죠? 어떤 식이 있는데 제곱의 루트 씌워요. 그럼 이건 뭐랑 똑같냐면 뭐랑 똑같아요? 절대값과 똑같습니다. 루트가 있어서 무리식 파트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fx에 루트를 씌웠는데 그거에 제곱을 해요. 그럼 이건 뭐랑 같냐면 안에 있는 게 양이냐 음이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안에 있는 걸 그대로 꺼내는 겁니다. 제곱의 루트랑 루트의 제곱은 좀 다르게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기억해야죠. 루트 a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분모에 루트가 있는 형태는 일반적으로 두고 보지 않습니다. 뭐를 하죠? 결과물 적을 때 유리화를 해야죠.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기 위해서 정리하면 분모 분자에 루트 a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a분의 루트 a 이렇게 유리화를 합니다. 항 하나짜리는 이렇게 했고요. 항 두 개짜리는 루트 a 더하기 빼기 루트 b분의 1 되어 있으면 이거 유리화하면은 이 친구의 켤레 형태를 곱했죠. 부호가 다른 거 하지 말고 앞에 봐요. 자, 그러면 분모 분자의 얘랑 켤레 부호가 다른 반대인 걸 한다면 둘 다 마이너스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b 되고요. 루트 a 마뿔 루트 b가 되는 거였죠. 여기 플러스면 마이너스 곱하는 거였고 마이너스면 플러스 곱하는 거라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했었죠. 현서 정신 차려요. 필기도 하시고 지환이도 필기하세요. 그 세상 다 잃은 것 같은 얼굴로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필기를 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꼭 암기해야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두 개네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가 되는 게 일반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는 특별한 케이스 있었죠. 이거 계속 나올 겁니다. 문제의 조건으로 계속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b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입니다. 둘 다 음수일 때 식이나 값으로 둘 다 나와요. 됐죠? 지환씨 여기 봐요. 선생님 뒤에 발 붙일 뻔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요. 소희야 신소희야. 자, 그런 다음에요. 선생님이 말할 때 다른 이야기들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야기하면 선생님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니네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그 정도 조절이 안 되면 초등학생만도 못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머릿속에 떠오른 걸 다 말하는 건 병신이잖아요. 나이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알겠죠?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있어도 이야기하지 말고 선생님 이야기에 집중하고 선생님 야, 존나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딴 이야기까지 해야 되냐? 니네. 자매님, 선생님이 방금 뭐라 그랬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얘기하지 말라 그랬죠? 아주 그냥 예병들 하고 있어요. 아, 쉿! 선생님이 방금 뭐라 그랬어요? 조용! 여러분, 무릎으로 맞아본 적 있습니까?
아파요? 네. 오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봐요. 루트 a분의 루트 b가 있습니다. 그러면 루트가 통합되면서 a분의 b가 되는데 앞에 음수가 붙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다고요. 뭐였냐면 분모가 0보다 작은데 분자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케이스입니다. 이 친구들은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에 무언가의 양음에 대한 조건으로 저 이야기를 써줍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됐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리고 사실은 앞에서 다 배웠었던 내용들입니다. 루트가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오늘의 메인 내용은 뭐가 되냐면 루트를 이용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바로 무리함수입니다. 그래서 무리함수를 할 건데요. 무리함수를 하기 전에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두 가지 있습니다. 자, y는 x제곱 그래프. 어떻게 그리나요? 꼭지점 몇 콤마 몇이죠? 0,0이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함수요. 역함수의 개념이 뭐였죠? 곱한 거 아니에요. 합성. 합성했을 때 뭐가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항등. 구하는 방법 뭐였나요?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대칭하는 거였죠? y는 x에 대칭하는 거였죠? 이 두 이야기를 합칠 거예요. 이 두 이야기를 합칠 건데 역함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꼭 전제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뭐였죠? 1대1 대응이어야 됩니다. y는 x의 대칭이요.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친구의 역함수를 구할 건데 이 친구가 1대1 대응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이 친구는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대응되는데 서로 같은 y값을 가리키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억지로 1대1 대응으로 만들려고 일부만 뜯어낼 거예요. 이만큼만 뜯어내겠습니다. 예, 표시하시면 되죠. 이만큼만 뜯어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친구를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y는 x제곱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 친구 중에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가져오겠다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시하셔도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역함수를 구할 건데 1대1 대응이 아니라 2차 함수의 일부만 뜯어온 누구요? y는 x제곱인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친구의 역함수를 좀 찾아볼 거예요. 요게 사실은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직접 그림을 그려보죠. y는 x제곱 그림을 그려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가져오니까요.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얘예요. 근데 그거의 역함수는 어디에 대칭하는 거라고요? y는 x요. 자, y는 x에 뭐가 반대예요? y는 x에 대칭할 거예요. 대칭 이동하는 거 뭐예요? 접는 거였죠? 이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 접어요. 그럼 이 부분은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로 오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디로 갈 거냐면 접는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으로 갈 겁니다. 얘예요. 얘가 y는 x에 대칭 이동한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식도 구해봐야겠죠? 식도 구할 겁니다. 자, 근데 처음 이거부터 다시 적어보죠. y는 x제곱 그래프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가져왔고요. 그 결과 치역도 y값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의 역함수를 구할 거고요. 역함수는 y는 x에 대칭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구할 수 있었고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x 자리에 y라고 적고요. y 자리에 x라고 적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식이 뭐가 되냐면 x는 y제곱이 되거든요. 그리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림 봐도 x값 0보다 크거나 같고 y값도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됐죠? 근데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현재. y제곱은 x라고 썼으니까 y는 꼴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함수가 아닙니다. 그럼 얘랑 같은 의미를 가지는 친구를 좀 찾으면 y는 루트 x가 있고요. y는
마이너스 루트 x가 있습니다. 맞나요? 이 이야기는 사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제곱했는데 x가 나오는 수라는 건 안에 있는 게 플러스 루트 x거나 마이너스 루트 x거나.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될 거냐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가 될 겁니다. 왜 얘가 될 거냐면 이 조건 때문에 그래요. y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루트의 결과물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여기에 음수배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건 y가 음수인 순간을 얘기하는 거라 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요게 우리가 원하는 이 그래프인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 오늘의 메인 목표가 뭐였죠? 무리함수예요. 무리함수고요. 무리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를 방금 찾아냈습니다. 이야, 대박. 무리함수예요. 루트를 벗을 수 없는 함수가 모두 무리함수거든요. 근데 우린 그 중에 가장 간단한 형태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y는 루트 x에 대해서 다루는 거고요. 이 친구의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을 방금 찾아냈습니다. 근데 무리함수 y는 루트 x는 사실 어디서 온 거였나요? y는 x제곱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가져와서 그 친구의 역함수를 찾아낸 거예요. 2차의 역함수가 사실은 무리함수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무리함수로만 존재하면 안 돼요. 무리함수는 2차 함수의 역함수와 관련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요, 이게 다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였죠? y는 y는 x제곱이래. 미안합니다. y는 루트 x가 되고요. 됐죠? 현서씨? 그만 자. 야, 눈 감고 가만히 있는데 잔 거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여러분 졸리죠? 어떻게 졸린 사람 나오세요? 죽탱이라도 한 대씩 맞고 수업합시다. 재밌는 얘기. 재밌잖아요. 별로 안 돼. 야, 우리가 배운 2차 함수와 역함수 두 개의 개념만으로 새로운 친구를 찾아냈잖아. 옌병하지 말고요. 전 진짜 너무. 신소희야. 졸리면 참을 생각을 해야지. 졸리군. 쳐자야 되겠어. 그리고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자면 어떡합니까? 응? 안 돼요. 안 돼요. 그 선생님한테 그런 거 원할 시간에 과제라도 좀 하고 필기라도 좀 하세요. 예? 너도 그거 좀 집어넣고요. 집어넣어요. 예. 모자란 애처럼 묻지 말고요. 집어넣어요. 선생님 어제 무리하게 늦게까지 깨 있어가지고 지금 목이 아픈데. 목이 아픈데 큰 소리 낼 수가 없는데 지금.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 해드린 적 있나요? 선생님은 작년 여름까지 취미 생활로 어딘가 학원을 다닌 게 있습니다. 학원이요? 네, 맞춰볼게요. 뭔가를 배우러 다녔었어요. 아니에요. 일본어도 근데 배워야 되겠다고 요즘 생각하고는 있어요. 기타 아닙니다. 기타는 아주 어릴 때 했어요. 꼬꼬지 아닙니다. 피아노는 못 다니겠더라고요. 춤 아닙니다. 댄스 아니라니까요. 카포에라 아니에요. 노래. 아니요. 그림. 바리스타 아니에요. UFC. 그럼 더 배울게. 선생님은 성우학원에 다녔습니다. 성우학원에 다녔어요. 성우학원을 한 2년 가까이 다녔는데 성우학원에 다녔더니 감정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우는 목소리로 하는 배우니까. 그죠? 그래서 감정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때 느꼈어요. 선생님은 감정이 졸라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상한 걸 느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여러분 실제 생각해 보세요. 실생활에서 슬픈데 뭔가 이야기를 하나요? 막 슬퍼서 울고 있어. 예를 들어 아는 분이 돌아가셨어. 그리고 막 슬퍼서 울면서 누구누구가 돌아가셔서 너무 슬퍼 이런 이야기 합니까? 안 하죠. 그냥 울 뿐이죠. 근데 연기를 하려면
그 감정을 가지면서 말을 해야 돼요. 사실 선생님은 이런 게 개 사이코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기쁠 때 와 나는 이래이래해서 너무너무 행복해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없잖아요. 진짜 주는데. 그건 너무 일상생활에서 너무 가식적이잖아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오늘 샤프를 드렸죠? 샤프를 봤더니 와 선생님이 이런 예쁜 샤프를 줬다니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선생님은 이런 거 개또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연기는 비슷하게 해야 됩니다. 완전히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비슷하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하고 그 연기 사이의 갭을 나는 못 메꾸겠더라고. 근데 그 같이 배우시던 분들 말씀으로는 이거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알게 된다라고 하는데 보통 그런 게 한 5, 6년을 해야 된대요. 5, 6년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선생님 그럴 자신은 없어가지고 그냥 하다가 다시 말하면 뭐 재능의 벽에 막힌 거죠. 그런 걸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재능의 벽에 막혀서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전향하시는 거였어요? 아니요, 그냥 취미로 했었죠. 취미로. 개 떴어요, 선생님. 에이, 개뜰 수가 없어요. 아니, 성우는 뽑는 인원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그 인원들 중에도 옛날부터 하던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아니, 사실상. 진짜 만약에.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안 일어나니까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쌤 너무 티예요. 그래, 맞아요. 튀인데 어떡해요. 선생님은 이렇게 살아왔는데. 됐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때 배우면서, 이렇게 약간 성우, 배우 하시는 분들은 맛이 간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가르치던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선생님, 그분도 되게 오래 성우 일 하신 분이에요. 선생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배우들은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해도 배우들은 다 사이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자신의 감정을 마구 드러내고 그러는 건 사실 좀 또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선생님은 그래서 거기 다니면서 뭘 배웠냐면요. 감정 표현은 결국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오글거리고 내가 하던 게 아니라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 대신 뭘 배웠냐면 발성 같은 걸 배웠습니다. 발성 같은 걸 배우면서 되게 신기해요. 그 이미지를 구축해서 그거를 소리가 나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상태인데 그게 아니고 수업을 잘 듣는 모범생이에요. 수업을 잘 듣는 모범생인데 선생님한테 눈빛이 초롱초롱한 상태로 모든 걸 알아듣고 대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의 내 선생님과 그게 아니고 졸라 귀찮아요. 오늘 하루하루를 그냥 보냈으면 좋겠어. 그래서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나오는 소리가 달라집니다. 아까 전에 첫 번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하라고 그러면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게 아니고 개 귀찮아. 모든 게 귀찮아. 그럼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감정을 넣고 상황을 넣는 게 성우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배웠던 거 다 같이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봐요. 주무시는 분들도 여기 봐요. 주무시는 분들 여기 봐요. 자, 본인의 몸이 굉장히 작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그 외계인이 될 겁니다. 외계인이 되는데 굉장히 등치가 작고 귀여운 외계인이 어떤 소리를 낸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외계인이 상황이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그 외계인이 우리를 보는데 저 밑에 있어요. 외계인이 키가 작아서. 그래서 그 외계인이 우리를 올려다 보면서 소리를 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나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귀여운 소리가 나야겠죠. 작고 귀여운 소리. 요만한 친구가 굉장히 낮고 그 두꺼운 소리를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내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걸 해야 결국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선생님도 그렇게 했는데 생각을 하고 그게 내가 됐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만한 사람이 내는 소리 있죠. 이만한 사람이 내는 소리가 요런 톤으로 한다면 조금 더 작은 사람이 내는 소리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똑같잖아요. 아를 냈던 사람이 조금 작아지면 아가 되겠죠.
그러면서 더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아가 되겠죠. 그래서 더더더더 작고 귀여운 외계인이 내는 소리는 지금 같은 소리가 아니고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안녕 친구들 이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소리를 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작고 귀여운 친구들이 내는 소리는 안녕 친구들 여기 봐봐 이런 소리를 내는 겁니다. 동물이랑 대화하면 그 동물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죠. 작고 귀여운 햄스터한테 하냐 크고 아름다운 동물한테 하냐 이런 겁니다. 대화를 시도하다가 고양이가 제 손에 찢었어요. 자기 발톱으로. 아마 네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런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잠이 다 깬 것 같으니까 오늘 수업을 마저 해보죠. 물만 치고 와도 돼요. 안 됩니다. 자,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정신 다 차렸죠? 자꾸 그러면 아까 목소리로 수업할 거야. 오! 자, 여기 보세요. 소희야. 소희야, 여기 봐요. 소희야, 여기 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 봐요. 여기 봐요. 대칭 이동할 겁니다. 대칭 이동할 거예요. X축 대칭할 겁니다. X축 대칭 이동하면 뭐의 부호가 바뀌어야죠? Y. 그럼 여기에 Y, 여기에 Y의 부호가 바뀌어서 식 자체는 마이너스 Y는 루트 X.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쓰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이걸 Y는 꼴로 정리해 볼게요. 그럼 Y는 꼴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루트 X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쓰시는 게 조금 더 보기 좋겠죠. 그리고 그림은 어떻게 생겨요? 이 친구를 X축 대칭하니까 이렇게 생긴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럼 얘도 루트가 있는 친구죠? 근데 여기 부호가 달라지면서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그림에 대한 해석을 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X축 대칭했으니까 다음에 어디에 대해 대칭 이동해 볼까요? Y축 대칭할 겁니다. Y축 대칭하면 뭐의 부호가 바뀌죠? X의 부호가 바뀝니다. 그럼 이 친구의 X의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뭐가 될 거냐면 Y는 루트 마이너스 X라는 식이 될 거고요. X의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역시 정리한다면 Y는 루트 마이너스 X고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역시 그림도 같이 그려보죠. 이 친구를 Y축 대칭하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됐죠? 그럼 이 그림도 뭐예요? X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려지고요. Y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려지고 있잖아요. 클레이 좀 집어넣으시고 집중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할 겁니다. 원점 대칭하는 건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하던 Y축 대칭하고 X축 대칭하던 하면 되는 거고요. X랑 Y에 둘 다 부호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Y는 루트 마이너스 X가 되고요. 마이너스 X 0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Y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역시 보기 좋게 정리를 한다면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가 되고요. X 0보다 작거나 같고 Y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럼 이 그림을 X축 대칭하고 Y축 또는 Y축 대칭하고 X축 대칭하면 되고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형태로 기본적인 무리함수 그림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대칭 이동만 했죠? 여기에 평행 이동 같은 거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죠. Y는 루트 X-1 플러스 2예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Y는 루트 X 그래프를 그려서 X축으로 1,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개 어렵죠. 점점 오래 걸리게 될 겁니다. 막 개 헷갈려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무리함수는 선생님이 보통 이렇게 기본형 그려드리고 나면 특징을 적어드리죠. 특징이 사실은 없어요. 특징은 사실 없고 뭐만 있냐면 정식 용어는 아니에요. 여기 봐요. 정식 용어는 아니에요. 모두 이 점이 존재합니다. 그래프가 시작되는 점이에요. 여러분 시작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죠? 시발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 시발점이 있어요. 시발점이 있습니다. 시발점이 지금 몇 콤마 몇이에요? 인 거죠.
이 친구가 어디에 있냐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낼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봐봐요. 이 방법은 책에 안 나와 있습니다. 말로 설명해야 되는 거니까 적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보세요. 시발점을 찾을 거고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이 식에서 첫 번째 x에 대한 시발점은 루트 안에 있는 값 있죠. 잘 들으세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x 시발점입니다. 그럼 x는 뭐보다? 1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그 다음 루트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y 시발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보세요. 잘 보세요. 루트가 결과물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거기에 2까지 더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보다 크거나 같죠. 근데 우린 여기서부터 여기를 한 문자 뭐로 표현했어요? y로 표현했죠. 이게 y 시발점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는 x1, y2를 시발점으로 가진다고요. 몇 콤마 몇? 1,2를 시발점으로 가지고요. 그림이 4개 중에 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x1보다 크거나 같죠? 오른쪽. y2보다 크거나 같죠? 위. 오른쪽 위로 그려지는 이 그림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시 하나 더 해보죠. 집에 가면 다 시발시발만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네. 자, 그래서 이거 하나 더 해보죠.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요. 자, 그럼 x 시발점을 구하기 위해서 2x 플러스 3 루트 안에 있는 2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정리하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다 나오고요. y 시발점 찾을 거예요. y 시발점은 루트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근데 음수배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양변에 음수배한다고 생각하면 0보다 작거나 같죠. 거기에 1을 뺐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 한 문자 y로 표현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죠. 그럼 시발점이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이라고요.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 여기 있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 여기를 시발점으로 하고요. x 크다. 오른쪽. y 작다. 아래. 오른쪽 아래로 그려지는 이런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y축과 만나죠? y축과 만나는 건 y절편. x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고요. 해보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네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찾으신다면 개형이 뭐고 그걸 평행이동했고 이런 내용에 관한 해석이 없이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무리함수는 어디서 출발한다? 무리함수는 어디서 출발한다? 역함수. 누구의 역함수? y는 x제곱의 역함수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계산 과정에서. 그래프는 이걸로 끝나고 계산 과정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거기까지 오늘 이야기하면 종료하겠습니다. 요 예시까지 좀 해서 그려주세요. 진소희 씨. 근데 클레이가 왜 붙지 않아? 머릿속에 떠오른 거 이야기하지 말고 시키는 거 하세요. 안 그럼 귀여운 외계인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불러주세요. 자, 빨리 하세요. 진짜 해주시면 괜찮아.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외계인 부대 나왔다. 빨리 적으세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내용 할 겁니다. 슬프다. 아 추워. 이제 추운 것 같아요. 아. 추우면 춥다고 지랄, 더우면 덥다고 지랄. 우리가 도전장에 그냥 아주 다 지랄지랄들을 그냥. 시발점. 했습니다. 마지막 내용 뭐냐면요.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얼굴을 생각하시면 상당히 유쾌한 친구. 무리식을 시발점. 무리식의 가짜근입니다. 아 뭐가 가짜? 지환아. 하지만 저희 지환아 필기하시고요. 가짜 근무 왜 이렇게 뽕이 많이 들어가 있어? 중요하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친구라서 좀 이렇게 바람을 넣어드렸고요. 가짜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노을이잖아. y는 루트 x랑
x-2로 할까요? 두 개의 교점을 구할 겁니다. 됐죠? 됐죠? 자, 그럼 수식으로 접근해 볼게요. 수식으로. 수식으로 접근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루트 x는 x-2 이렇게 쓰죠. 그죠? 교점 찾는 거니까. 그럼 왼쪽에 루트가 있네요. 뭐 해야 돼요? 제곱하죠. 그럼 여기서 넘어갈 때 양변에 제곱할 거예요. 제곱하면 식이 뭐가 되냐면 x가 되고요. 우변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죠. 그럼 x 값은 얼마랑 얼마 되죠? 4랑 1이 되죠. 그럼 교점의 x좌표는 1, 교점의 x좌표는 4. 그래서 교점 2개 있다로 계산이 되는 거죠. 맞죠? 네. 여기까지 이상한 거 없죠? 자,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y는 루트 x. 오늘 배웠어요. 가장 기초적인 거니까 요 시발점 이야기는 안 할게요. y는 루트 x 그리면 이렇게 생깁니다. 됐죠? 그 다음에 y는 x-2는 y절편 마이너스 2고 x절편 2고 기울기가 1인 이 친구입니다. 교점 몇 개예요?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계산상으로는 2개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하나밖에 없죠. 맞습니까? 가짜근이 존재합니다. 우와, 사기꾼. 가짜근이 존재해요. 자, 그럼 왜 가짜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른 친구로 접근을 해볼게요. 자, 이번엔 요거 밑에 적어주세요. y는 마이너스 루트 x랑 y는 x-2의 교점을 찾을 겁니다. 역시 교점 찾는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x는 x-2 이렇게 쓰면 되죠? 왼쪽에 루트 있네요. 우리 뭐 해야 되죠? 제곱할 겁니다. 제곱하면 좌변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루트 x의 제곱은 x, 우변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역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죠. 이거 x값 얼마랑 얼마인가요? 똑같네요. 그럼 이거 그림 그려볼까요? 근데 y는 x-2는 아까 그렸어요. 그럼 우리 y는 마이너스 루트 x 그림 그려볼게요. 그럼 이 그림은 얘랑 비교했을 때 y의 부호만 바뀌어 있으니까 x축 대칭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실제로 교점은 몇 개예요? 한 개죠. 한 개죠. 근데 2개처럼 값이 나오죠. 뭐가 있어서 그런다고요? 가짜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요.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적어놓은 거예요. 보세요. 시작은 다른 근이었죠. 다른 식이었죠. 다른 식이었죠. 근데 제곱을 하면서 같은 식의 구조가 됐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는 여기 제곱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거 제곱한다고 생각하면 y제곱은 마이너스 루트 x의 제곱이니까 x. 그 다음에 y제곱은 x-2의 제곱. 이 2개를 연립한 거예요. 제곱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는 우리가 다룬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래프도 다룬 적이 없어요. y에 대한 2차, x에 대한 2차. 원이 있긴 하지만 원은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데 이거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룬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그려봤냐면 오늘 그려본 적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친구 x랑 y의 위치를 바꿔볼까요? x제곱은 y죠. 뭐예요? y는 x제곱. 2차 함수예요. 그죠? 근데 역함수 말고요. 그냥 x랑 y의 위치가 바뀌어 있으니까 얘를 어디에 대칭 이동한 거예요? y는 x에 대칭 이동한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은 뭐가 될 거냐면 얘는 이렇게 생긴 그림이 됩니다. 뭐예요? 이 친구와 이 친구를 합친 게 돼요. 이 친구랑 이 친구를 합치면 사실 식으로는 y제곱은 x인데 아까 적어드렸죠 중간에. 근데 2개로 쪼개졌잖아요. y가 0보다 크거나 같냐 y가 0보다 작냐로 y는 루트 x랑 y는 마이너스 루트 x로 쪼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y제곱은 x랑 이 친구의 교점은 2개. 그리고 여기가 1, 4였었던 거예요. 근데 왼쪽 식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얘와
이거의 교점이니까 4가 근이고 1이 가짜 근이 되는 거였었고요. 이 그림에선 얘와 이 친구의 교점이다 보니까 1이 진짜 근이고 4가 가짜 근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가짜 근의 존재성에 대한 내용이 꼭 나오고요. 이건 무엇을 통해서 해결하냐면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해석합니다. 됐죠? 끝. 내용은 끝이고요. 요거에 해당하는 문제만 좀 풀어보겠습니다. 필기하세요. 쳐자지 말고요. 자꾸 그렇게 쳐자면 귀여운 외계인이 나올 겁니다. 필기했어요. 귀여운 외계인이 나올 아니 거예요. 필기했다니까요? 귀- 아니 필기. 귀여운 외계인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재밌겠다. 아니 저 필기했는데. 아니 걔 진짜 완전 대박. 이거 적었어요? 뭐야? 이거 안 적었지? 뭐야 이거 왜 생겼어? 선생님 네. 진짜 대박. 제가 진짜 대박인 거 만들었거든요.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돼요. 짠. 안 돼요. 나 우리 친구들 보고 싶어. 야 어디냐? 핸드폰 하고 싶어. 나 집 가고 싶다. 잘했다. 선생님도 너희 때리고 싶은데 안 때리잖아요. 하고 싶은 걸 참아야 돼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난 잘못한 거 많아. 선생님 잘 알아요. 인정해. 여러분 얼굴이 범죄예요. 얼굴이. 죄송합니다. 근데 그건 제가 바꿀 수 있어요. 아니에요. 바꿀 수 있습니다. 할까요? 성형할까요? 성형할까요? 해주시면 성형할게요. 아, 뭐야 이거. 지환 씨, 지환 씨, 지환 씨, 왜 이렇게 피곤해? 어제 못 잤어? 아 쌤 저 지금.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해합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짠. 아, 쌤 저 지금 자야 돼. 뭐. 아, 어떡하냐? 아, 아프기 싫어. 발작. 얘들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346번을 보세요. 자, y는 마이너스 루트 ax 플러스 4 더하기 b의 정의역. x의 범위 말하는 거죠? 우리 시발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의역이 결국.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거 있죠? ax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x의 범위인 정의역이 나오는 겁니다. 그 정도 가지고 뭐 이거. 자, 그러면 a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x는 a분의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을까요? 작거나 같을까요? 알 수 없을까요? 알 수가 없죠, 현재만으로. a가 양인지 음인지 모르니까. 근데 문제에 정의역을 보니까 작거나 같다죠? 이게 크거나 같다인데 작거나 같다로 바뀌려면 a가 음수라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가 얼마여야 된다고요? 저 구조에 의해서 2. 그러면 a 값은 얼마?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네요. 마이너스 2라는 이야기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선 필요하진 않지만 결국 필요하긴 하네요. 여기요. 루트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앞에 음수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음수배를 해서 0보다 작거나 같고요. b까지 더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b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그게 y의 시발점, y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치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b가 뭔지 알려면 지난다인 이걸 넣으면 되겠죠. x의 0, y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루트 4 더하기 b가 성립합니다. 됐죠? 0 넣고 마이너스 1 넣은 거예요. x의 0, y의 마이너스 1. 그럼 b는 얼마인가요? 1이네요.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치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림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x 시발점 뭐예요? 2. y 시발점 뭐예요? 1. 그러면 2,1을 시발점으로 해서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왼쪽, y는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아래. 왼쪽 아래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그럼 x절편, y절편 문제에서 필요하면 다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별로 안 어렵죠? 뭘 꼬라봐. 자, 아니요. 끝까지죠. 그러니까 끝까지예요. 네, 끝까지입니다. 그 많은 걸 제가 다 풀라고요? 음. 수직 어디까지? 자살할게요. 이렇게 공부 안 할 거면 자살하는 게 낫습니다. 진짜 어디까지 했어요?
이렇게 공부 안 하면 거의 어디까지 왔어요? 코딱지랑 다름없는 삶이에요. 전 진짜 코딱지의 삶을 줬죠. 여러분 말하는 코딱지 같은 겁니다. 근데 원래 코딱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하는 코딱지인 거예요. 코딱지보다 조금 나은 겁니다. 뭐야, 나 왜 370번 풀었지? 오! 진짜 딱. 아, 내가 코딱지 중 최고가 되겠어. 자, 아, 없네. 장석에는 쌀줄 알아요? 없어요. 뭐야, 너 여기 앞에 한의원지 가 여기 장애 치료해준다. 나 지금 장애란 거야 지금? 우울증, 공황증, 저게 뭐하고 정확한데. 자율신경. 이건 장애 아니야.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10분 쉬었다가 퀴즈, 1일 테스트하고 얼굴에 투데이 좀 풀어보자. 아니, 이게 성형도 있지